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봄비가 좀 내렸죠? 그죠?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면서 만물이 쑥쑥 자랄 것 같아요. 어, 어제 풀을 뽑아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봄비 맞고 또 풀이 엄청 올라올 것 같은 그런, 그게 자연인 거죠. 그죠? 근데 오늘같이 좀 날도 이렇게 차갑고 그리고 비도 내리고 그러면 정말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렇게 큰 대자로 이렇게 누워서 좀 지지고 싶은, 그럼 지지면 참 좋겠죠. 그죠? 이런 흐린 날은 그런 맛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영상을 네 번째 찍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찍는 건데 아까 이제 두 편을 찍고 이렇게 편집을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잡음이 되게 심한 거죠. 왜 잡음이 이렇게 심하지? 이렇게 봤더니 노트북에 충전기를 꽂아놓고 충전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서 항상 충전을 안 하고 찍었는데 그걸 또 깜빡한 거죠. 깜빡해서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어, 충전하면서 했더니 잡음이 너무 심해서 다시 또 찍고 있습니다. 어, 어제 좀 풀 좀 뽑았다고, 그러니까 날이 흐려서 그런지 풀 뽑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몸이 다 그냥 지뿌둥하니 좀 자기 좀 봐달라고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밤 시간이고요. 밤이 깊었습니다. 영부영. 밤 12시가 좀 넘었네요. 사례를 할게요. 오늘은 195페이지 밑에 쪽인 거죠. 그죠? 오늘 사주 쉽게 보기 통변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있는 분들은 뭐 책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해생, 돼지띠, 을해월, 을해월이죠. 그리고 갑진일주 병인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를 쭉 보면은 생지, 간목 입장에서 생지, 녹지, 신토는 간목에 좋은 뿌리가 되고요. 그러면은 간목은 약하지 않다. 그러면 신강하니까 화를 용신으로 쓴다. 그러면은 신강한데 이렇게 화가 살아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죠? 좋다. 근데 이 기토는 어떻게 하나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 기토는 어떤 거에 의지하죠? 기토의 앞뒤 글자에 의지하죠. 그러면은 이 기토가 의지할 수 있는 글자는 금이나 또는 화인데 사주 원국에서 보면은 이 병화밖에 없죠. 그러면은 기토를 보호해주는 글자는 이 병화다. 병화가 꺼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긴다? 기토에 문제가 생긴다. 병화가 꺼지면 기토에 문제가 생긴다. 어떻게? 간목은 기토, 재성을 합해서 오려고 하는데 이 을목이 목극토하죠. 을목이 먼저 맛을 보죠. 돈을 가져가죠. 그러면 이 을목은 뭐냐? 갑진 백호에서 떠온 흉신인 거죠. 흉신이 발동했다. 그러면은 갑진 백호에서 흉신이 떠서 내 재물을 가져가니까 안 좋은 것, 안 좋은 존재죠. 그죠? 안 좋은 겁재죠. 그죠? 존재라네. 자, 그래 이제 을목이 안 좋다. 그러면 어쨌든 화토운이 식재운이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금운에는 이 을목을 컨트롤해 주니까 나쁘진 않다. 근데 경금은 괜찮지만 신금은
아니다. 이 신금은 병화를 이렇게 합하니까 병신합을 하니까 손재수가 생긴다. 또한 임수, 계수 이거 뜰 때에도 수국화하니까 손재수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안 좋은 거고 요 미대운부터 좀 좋아지는 거죠. 그죠? 이 미대운, 오대운, 이 기사, 무진 이렇게 정묘까지 이런 운이 좋아지는 운이다. 이 운에는 뭐 금전적인 그런 부분도 좋아지고 뭐 그런 좋다. 뭐 삶의 환경 자체가 좋아진다. 근데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냐라고 하면은 71세에 기유년에 돌아가셨어요. 기유년에. 연세가 되시면 어쨌든 이 유가 이렇게 천간으로 올라오면은 이 신금이 되잖아요. 그죠? 신금이 이렇게 식상을 합포해 가고 기토는 간목을 합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죠. 이제 기유년에 천간으로 신금이 뜨는 월이 되겠죠. 천간 신금 뜨는 월이 되고 기토가 이렇게 합하는데 또한 간목이 묘지에 들어가는 미월이나 뭐 4월 뭐 이때쯤에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좀 읽어보시고요. 이때 안 좋고 이때부터 좀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정묘생 신해월 갑인일주 갑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주도 역시 지지를 이렇게 보면은 약하지 않죠. 그러면 약하지 않으면 뭐를 쓴다? 식신을 쓰던가 관성을 써야 되는데 인술에 이렇게 화가 떴으니까 요 화를 쓴다. 그죠? 그래도 그나마 센 걸 쓰는 거죠. 그러면은 용신을 잡았죠. 그럼 오늘 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정화만 안 꺼지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오늘 봐도 화가 꺼지지 않다. 안 꺼진다. 정화 안 꺼진다. 세운에서만 좀 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 사람은 오늘날에는 이런 사주가 잘 나가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요 사오미 대운에 병정 이렇게 뜨고 사오미 대운에 많이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경인생 무자월 갑진일주 을해시잖아요. 그죠? 자, 지지를 보면은 간목에 녹이 있고 자진 수국에 해수가 있죠. 자월의 간목이에요. 차겁죠. 일선이 인중에 있는 병화예요. 병화 조우로서 병화를 필연한다.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 사주가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내가 약하지 않으니까 식재운이 좋은데 자진의 해 이렇게 있으면 물도 많으니까 이 인수가 병인 거예요. 그러면은 재파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재성을 원국에서 그래 재성 무토를 용신으로 잡고 화운이 좋다. 화생토를 해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기축 뭐 그렇고 뭐 평범하죠. 경, 신 이렇게 뜨는 거는 어때요? 경신 뜨는 거는 지지에 그러니까 화토가 와야 되는데 경신이 뜬다라고 하면은 뭐 그러니까 수만 안 뜨면 돼요. 이렇게 임수 개수 그 수만 안 뜨면 된다. 그러니까 평범하다 그나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일 때는 평범하지만 어쨌든 병화가 오는 세운에서 이런 신금이 대운에 있으면은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좋진 않다. 그러니까 경신 임계운이 좋진 않고 화운이 좋다. 이렇게 화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주가 만약에 그 을의시가 아니라 지지의 시지의 그러니까 병인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무척 좋아지는 그런 사주가 되죠. 병인시 또는 그러니까 아쉽지만 좀 정묘시에라도 태어났으면 환경, 그러니까 삶이 더 윤택해지고 좋은 일이 더 많았겠다, 잘 나갔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자꾸 제가 뭐 그러니까 교재를 보라고 그러는데요. 외국에서 교재를 신청하신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요. 문자가 그러니까 예전에 문자 보내신 분이 있는데 문자가 잘려서 와서 주소가 온전하게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에서 책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카톡으로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잘 우체국에 가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문자로 그러니까 보내주시니까 저한테 문자가 제대로 잘 안 들어와요. 자, 만약에 방송을 듣고 계시면은 그러니까 본인이시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자, 갑인생, 그러니까 병자월, 갑술일주, 을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도 역시 약한 사주 아니다. 병화, 식신을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인술에 이렇게 병화가 좋다. 병화만 용신이니까 병화만 안 꺼지면 되는 거예요. 운이 이렇게 정축, 이때는 나쁘지 않은 거죠. 무인, 기묘. 근데 이렇게 임수, 개수 뜨는 이때는 그렇고 지지, 오, 사오미 이때는 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강사주의 병화를 용신으로 보고 있는데 신금이 왔다라고 하면은 식신을 합과하니까 이제 무조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무조건 안 좋은데 예외가 있어요. 신사는 이렇게 신사가 자합하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신사의 이 신금은 그러니까 합동한다고 해요. 합동.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합동. 합해서 동한다. 그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병화가 태양인데 이 신금은 거울 역할을 해서 태양을 더 빛나게 비춰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신해, 뭐 신축, 뭐 신유, 뭐 이런 식으로 오면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신사로 오면은 그러니까 병화의 태양이 되어서 병화를 비춰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주가 그렇죠. 전혀 그러니까 그리고 용신이 되는 글자가 월간에 있다라고 하면은 부모의 덕이 있는 거예요. 부모 덕이 있다. 그리고 저 술토도 따뜻한 토기 때문에 처덕이 있는 거죠. 배우자 자리에 있는 저 술토가 처덕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주는 이 사주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토가 이렇게 다섯 개 병이잖아요. 토가 많고 나는 약하다. 그러면은 간목 입장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인성과 비겁인데 비겁밖에 없죠.
진중에 있는 개수 뭐 좋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목의 의지처는 간목이 됐다. 인비의 세력이 있을 때가 좋다. 운에서는 이렇게 병인, 정묘, 천연운에 그래도 좋게 왔죠. 그죠? 인비운이 왔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시기에는 좋았겠다. 좋은 거죠. 부친의 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무진, 그러니까 재성이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무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죠. 사업을 하는데 제다신약에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그러니까 실패를 하죠. 그렇죠. 이런 보통 이제 제다신약의 사주는 가권을 배우자한테 넘기는 게 편하네요. 본인이 뭔가를 할 때에는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다신약은 가권을 배우자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무진운에 좀 사업이 안 됐지만은 처가의 도움을 받았고 그렇다. 뭐 운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썩 이렇게 좋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이렇게 내가 좀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배우자 왕신을 추천하는 것도 좋다. 그렇고 보통 이제 이런 제다신약한 분들이 뭐 금융권에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은행이든 증권사든 뭐 그러니까 뭐 일반 회사여도 금융 파트, 뭐 회계 파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부옥빈인이라라고 얘기해서 부잣집에 그 곳간을 지키는 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남이 집 재산을 잘 관리해 주는데 저 돈이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남이 집 돈인 거죠. 주인 집 돈인 거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뭐 회사를 다녀도 뭐 그런 거지만은 내 회사가 아닌 이상 누군가의 회사를 뭐 삼성을 다녀도 현대를 다녀도 다 그냥 남의 집 살림살이를 해주는 거죠. 근데 특히 이런 제다신약인 사람은 거기에 가서 금전적인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다신약한 사주는 인성과 비겁운에 돈을 벌고 식상재운에 돈, 처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편안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안녕.